요즘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ISA 계좌는 무조건 만들어라. 안 만들면 손해다라는 이야기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게 왜 좋은지, 내 돈을 왜 여기에 3년이나 묶어두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많지 않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ISA의 정체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ETF 포트폴리오, 그리고 실제 세금이 얼마나 아껴지는지 시뮬레이션까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도대체 ISA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ISA는 영어로 Individual Savings Account, 우리말로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고 딱딱하죠? 그냥 아주 쉽게 만능 절세 바구니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주식 거래를 하려면 증권사 주식 통장을 만들고, 예적금을 하려면 시중은행 예금 통장을 따로 개설하죠. 심지어 채권이나 펀드를 살 때도 각각 계좌가 쪼개지기 일시입니다. 하지만 이 ISA를 하나 딱 만들어 두면 이 하나의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도 사고 ETF도 담고 펀드, 채권, 그리고 은행 예적금까지 전부 한 번에 넣어서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귀찮게 이런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쓰라고 권장하는 걸까요? 그건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와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투자 심리 확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누가 이 계좌를 써야 할까요? 두 번째 주제는 주 고객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금융사나 유튜버들이 무조건 ISA가 좋다고 가입하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계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이 나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국내 개별 주식만 사고 팔아서 매매 차익만 노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ISA 계좌 굳이 안 만드셔도 됩니다. 굳이 만기 3년 동안 돈을 묶어둘 이유도 단 하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으로 돈을 벌 사람이라면 굳이 만들지 않아도 좋은 거죠. 일반 계좌에서 삼성전자 사서 1천만 원 수익을 보든 ISA 계좌에서 삼성전자 사서 1천만 원 수익을 보든 둘 다 세금은 똑같이 0회입니다. 오히려 ISA 계좌는 3년이라는 의무 유지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인출하기가 번거로워져 손해일 수 있죠. 내가 다음에 해당한다면 개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멈춰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주제는 ISA의 꽃, 세금 혜택입니다. 이 계좌의 절세 원리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손익통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두 개의 종목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A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을 냈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을 보고 눈물의 손절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주머니에 들어온 순수익은 얼마인가요? 200만 원이죠. ISA 안에서는 수익 500만 원과 손실 300만 원을 합쳐서 실제 순이익인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기준을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도 손익통산이 되나요?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대지주가 되기 전까지는 0%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외 주식은 손익통산으로 손익을 매깁니다. 이것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을 쓸 수도 있죠. ISA 계좌 안에서는 미국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나 미국 나스닥 100 ETF 같은 해외 지수형 ETF는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이게 사실상 우리에겐 해외 주식 투자라서 손익통산이라는 방식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된 최종 순이익 중 일반형 계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을 단 1원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서민형은 연봉이 5천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방금 전 예시에서 순이익이 딱 200만 원이었다죠? 그렇다면 그것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인 15.4%나 22%를 적용하지 않고 훨씬 저렴한 9.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내 다른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이라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분들에게는 엄청난 방어벽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도대체 ISA 계좌 안에서 어떤 ETF를 사야 하느냐입니다.
성향별 추천 ETF와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500개에 알아서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장기 우상향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지시죠. 변동성이 비교적 적어 신경이 덜 쓰이는 ETF입니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 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어 장기 목돈 마련에 가장 정석적인 코스입니다. 한번 사고 주식 계좌를 안 보실 분들은 이 상품이 어울립니다. S&P 500보다 조금은 변동성을 더 견딜 수 있으신 분은 나스닥 100도 추천드립니다. 매월 10만원씩 만기 3년까지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도 적절히 챙기면서 매년 배당금이 늘어나는 배당 성장형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달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세금 15.4%를 원천 징수당하고 소액이 들어와 재투자하기가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ISA 안에서는 세금 납부가 만기시까지 이연되어 배당금 점액을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분보다는 월마다 또는 분기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주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월 10만원씩 만기 3년까지 배당 다우존스와 고배당 커버드콜 ETF에 넣고 배당 재투자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기술주 테마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오를 때 무섭게 오르지만 내릴 때도 깊게 빠지죠. 섹터 ETF에 과감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각 회사별 밸류체인 ETF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월 10만원씩 만기 3년까지 ETF에 넣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주제는 실제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굴리는 돈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릴게요. 기분 좋게 총 1천만원의 투자 순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로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ISA 일반형 계좌는 세금 79만 2천원, ISA 서민형 계좌는 세금 59만 4천원을 내게 됩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 비해 105만 6천원을 아낀 셈이네요. 심지어 이 세전 보존금을 그대로 다시 ISA 안에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발생하는 복리 격차는 3년 뒤, 5년 뒤 수백만원 이상으로 더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개별 주식만 단타로 칠 분들은 일반 계좌를 그대로 쓰세요. 돈이 묶여서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S&P 500, 나스닥 100 등 해외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할 분들, 매달 월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 배당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증권사 앱을 켜고 ISA 계좌를 개설하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모바일 앱에서 단 5분 만에 무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